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셜록텍스의 대표 세무사 진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속세는 이제 사망을 원인으로 네. 이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 부과를 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똑같이 증여세랑 똑같은데 부가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 세금을 먹이는 구조입니다. 증여세하고 세율은 똑같고요. 결국에는 10%부터 50%까지 있습니다. 많은 저희 고객 클라이언트 분들이 여쭤보는 것들이 우리 그래도 상속되는 금액 얼마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저희 이제 피상속인이 아닌 이제 상속인 분들이, 피상속인은 이제 사망인을 이제 뜻하는 거고, 네.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려받은 분을 이제 뜻하는 걸 건데, 네. 상속인 분들이 저희 많이 물려받은 금액 사실은 아닌데, 그쵸. 예, 뭐 몇 천만 원인데, 혹은 이제 몇 억인데, 아니면 좀 서울에 뭐 집이나 아니면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몇십억 정도인데, 또 더군다나 이제 대출도 빠지고 하면 네. 그 정도 단위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데 꼭 신고해야 될까요? 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꼭 신고를 해야 될까요? 상속세는 무조건 신고하셔야죠. 네. 상속재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신고 안 해도 어차피 우리 세금도 안 내는데 그냥 신고 안 하겠다, 세무사 수수료 아깝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네. 그런데도 꼭 신고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신고하셔야죠. 네, 저희 시원한 세무사가 상속세는 꼭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좀 많은데 네네. 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이에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녀나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 공제 5억이에요.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특히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5억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네. 최소 금액이고 최대는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네. 5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결국에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데, 이 공제 금액 10억 안쪽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실 세금이 안 나와서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때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산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뭐 다음에 드릴 내용이지만은 네. 저희는 납세자가 봤을 때는 주택에 대해서 네.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셨는데 네네. 국세청에서는 이게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있으니까 네네. 이 금액은 뭐 2억이라고 신고했던 금액이 잘못됐고 네. 우리는 5억으로 본다. 그러면은 공제 금액을 살짝 넘어가지고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안 하면 감정가액이고 유사매매 사례가액이고, 신고를 하면 기준시가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시가라고 판단을 하면은 저희가 재산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시가라고 하면 매매가액, 이제 감정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그리고 그 시가가 없을 때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죠. 네네. 그리고 그것조차 없을 때 기준시가로 이제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 사례를 국세청에서 먼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기준시가로 신고 넣었다고 해도 상속세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신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고 안 하나 똑같은 거는 아니죠. 무신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신고 안 할 수가 있으니까. 무신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어쨌든 신고를 그럼 개별공시가로 했어도 시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들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으로 다시 결정이 나올 수도 있긴 한 거네요. 그렇죠. 다만 그거에 따른 가산세는 안 붙을 뿐이다.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만. 그리고 또 신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재산가액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이 재산을 받아서 네. 결국엔 또 나중에 양도를 하겠죠. 네. 그럼 이 취득가액을 뭘로 보냐가 네. 상속세 신고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주택이 있었는데 네. 기준시가는 2억 원이고요. 네. 감정평가는 한 4억 원 정도 되는 네. 이제 주택이었어요. 네. 당연히 그 외에 재산은 없다라고 봐서 상속세는 낼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2억 원으로 평가를 하냐, 4억 원으로 평가를 하냐, 상속세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재산을 나중에 팔 때 네. 취득가액이 상속세로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아까도 궁금했던 건데, 네. 기준 시가로 평가해서 2억인데 감정평가가 4억이라는 거는 원래 시가가 4억이라는 거잖아요. 4억에서. 그러면 2억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건가? 어, 그 뒤에 양도 말고 그냥 상속세 신고 자체만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예로 들은 건데요.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시가가 존재하진 않아요. 완전히 똑같은 그런 주택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에 유사 평형, 유사 시세가 네네네. 다 존재하는데, 네네. 단독주택은 네. 옆에 있는 집이어도 형태나 다 이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형도 그렇죠.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존재하기 어려워요. 이거 근데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점인 것 같은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아파트들이 다 있는 거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뭐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한 게 좀 적을 것 같긴 하거든요. 거의 없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기준시가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걸 선택을 하든. 보통은 그래서 지금 평가 금액을 높여서 상속세를 좀 내고 네.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느냐, 네네. 아니면은 지금 상속세를 적게 내고 나중에 양도세를 많이 내느냐의 조삼모사인데 네네. 사실 상속세가 없다면은 평가 금액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죠. 그래서 네, 추후에 나올 양도세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포인트네요. 네. 양도세 세율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제되는 가액이 크다 보니까 오히려 감정평가를 해서 상속세 공제액에서 걸리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 거고 상속세 공제액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네. 금액 조정을 할 수가 있을 만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탈세는 아니죠?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네네네.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취득 가액에 따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예시인데요. 저희가 양도가액은 5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금액, 네. 그리고 보유기간은 한 5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네. 기준시가로 상속을 받았을 때 네. 저희가 2억 원의 기준시가 평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3억이나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를 빼고 네. 과세표준이 2.7억인데 네. 이에 대한 양도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감정평가 4억으로 상속을 했을 신고를 해서 내 취득가액이 4억이 됐다. 네네. 그러면 양도차익은 1억밖에 안 되고요. 장기보유공제 10% 하고 과세표준이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때 2억으로 평가하든 4억으로 평가하든 상속세는 안 나왔을 것이고 그 후에 이제 양도세 계산을 이제 추후해 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세액 차이가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보통 사망을 하시면은 마음에 좀 상처도 받으시고 좀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이제 세무대리인하고 미팅을 하시면서 이 재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 때 추후 양도세나 우리 상속세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면은 최적점을 찾아야겠죠, 사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던지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끌어다 쓰던지 결국에는 기준시가를 하던지 그래서 최적점을 찾아서 모든 세금이 전체적 볼륨이 낮게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금 했을 때와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세금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많이 나죠. 예, 그런 케이스들도 혹시 있었을까요? 한 케이스가 있는데 네. 현금이 너무 없었어요. 네. 네, 상속인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게 없었고 이제 부동산 재산가액은 한 2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낼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부동산 가액은 최대한 낮추자. 그래서 기준시가로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렇게 상속세는 결정이 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제 매매를 할 때 보니까 이 부동산 가치가 한 5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차익이 30억인 게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됐겠죠. 이미 한번 신고하면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감정가액이나 시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수정신고는 가능한데 이미 상속세라는 거는 조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을 찾아낼 거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에서는 소급해서 수정하기는 좀 어렵죠. 아까 오전에 저희 미팅하고 왔는데 그분은 이제 상속세는 아니고 증여세였는데 그 증여세에 대한 이제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추징세액이 약 한 7억 정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뭐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일 수 있는데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어떻게 뭐 연장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담보를 제공을 하고 이제 분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상속세나 이제 뭐 증여세나 동일하잖아요.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 분납이나 혹은 뭐 이렇게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물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제도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분납은 있고요. 네. 분납은 근데 대신에 신고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2달 정도로 미루는 개념입니다. 조사가 나와서 결정이 되었을 때는 분납이 어렵죠. 안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 연부연납이에요.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까지 지금 세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조사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사와는 관계없이 연부연납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납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고액의 세금을 이제 나중에 내겠다고 해놓고 뭐 해외로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등을 납세 담보로 이렇게 잡아둘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그래도 조사와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연부연납이나 혹은 아까 뭐 분납이라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또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분납이라든지 연부연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일시에 내는 세금이다 보니 좀 세금도 크고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도 함께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좀 궁금하신 점은 이제 댓글상으로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